안녕하세요.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제가 즐겨보는 채널을 보다 보면 뭐 AI가 비슷한 유형의 그 사례들을 같이 봐주잖아요. 그때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공사가 중단된 그 장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런 곳만 쫓아다니는 유튜버들이 있는 걸 봤는데요. 제가 되게 오래전에 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신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수선을 하려면 지자체장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신청을 해서 그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건축법 제11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11조에는 또 뭐가 있냐면 그 7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축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착공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2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했어요. 그런데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착공 신고 전에 경매나 공매 등으로 인해서 건축주가 그 대지 소유권을 상실했어요. 이제 그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에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행정청이 그 자기가 했던 건축 허가 처분에 대해서 취소하여야 된다는 의무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제, 좀 이렇게 큰 뭐 아파트 같은 경우 뭐 이런 거를 짓는 그런 경우에는 토지 자체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매매 대금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하는 시행사 자체가 뭐 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런 그 PF 자금을 받으려고 하면은 뭐 건축 허가를 받아오거나 아니면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허가나 승인을 받아와야 되는 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실제 토지주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을 주고 난 다음에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건축 허가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 시행 계획 같은 걸 제출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렇게 해서 건축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승인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그 초반에 이렇게 착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으면 당연히 착공 자체를 안 하면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착공을 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그 행정청에다가 건축 허가를 취소해 달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처음에 초반에는 보면 토지 정리 작업 같은 거 이런 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착공은 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입장에서는, 토지주 입장에서는 잔금도 받지도 못하고 내 땅은 다른 사람이 이제 뭔가 이렇게 흐트려 놓아 있는 상황에서 이 토지주가 만약에 그 땅을 이제 팔려고 하려면 매수인이 온전한 땅을 받기를 원하지 온전하지 않은 땅을 받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매수인이 만약에 그걸 매수했다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거기다가 건축허가를 받은 상황에서는 그 건축허가가 취소가 되지 않으면 내가 매수인 입장에서는 거기에다가 건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례에서도, 제가 맡은 사례에서도 이제 토지주가 일부 대금만 받고서는 토지 사용 승낙을 허가를 해줬는데 그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해서, 그래서 그 허가관청에다가 건축 허가, 그 법률 요건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건에 충분히 맞다, 그러니 건축 허가를 취소해 달라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건축 허가 취소는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 건축 허가를 취소를 하면 그 취소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이익한 처분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토지주와 그 다음에 공사를 한 업자, 그 다음에 뭐 시행사 등 여러 명의 어떤 법률적인 관계가 얽혀 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그 적극적으로 그런 직권 취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결국 그것도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과연 그러면 건축주가 아닌 토지주가 그 건축주의 건축 허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느냐, 이거는 제3자가 바로 적격이 있느냐, 당사자 적격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도 될 수 있는데, 그때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쟁점이 되어 있었지만 결국은 토지주 자체는 어떠한 그 토지 온전한 사용에 대한 법률상의 이익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본안으로 들어가서 과연 그러면 직권 취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직권 취소를 거부한 거부 처분 자체가 그러면 위법이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서 위법하다는 판단을 좀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도 이제 아파트가 굉장히 흉물스럽게 막 돼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그런데 여전히 뭐 건축 허가는 살아 있고, 그러면 그 건축 허가가 뭐 건축주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뭐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쨌거나 건축에 있어서 건축 허가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쉬운 일이 아니다. 행정청 자체가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이제 최근에 판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축 허가를 취소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2년 내에 착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례에서도 2년 내에 나 착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건축 허가를 취소하느냐, 이제 그 문제는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입증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법률에서는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게 어렵다는 거하고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입증 방법은 공사의 착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하는 거지,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행정청이 입증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주로 문제가 되는 조항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착공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쟁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어떤 판례가 있었냐면, 여기서 건물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하는 건물에 관한 굴착이나 축조 등의 공사를 개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을 철거해서 그렇거나, 아니면 벌목이나 수목을 식재하거나, 아니면 신축 건물의 부지 조성, 그다음에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 건물의 신축의 준비 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는 공사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니까는 2년 내 공사 착수가 아니다. 그러니까는 그 지역을 어느 정도 그 정리하는 작업만 가지고서는 공사 착수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하급시 판례 중에는 토지 가료변에 석축 쌓기 작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시공업자하고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건축 허가된 대지에 잡석 다짐 작업을 하고, 그 바닥 콘크리트 작업을 한 정도까지는 공사 착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그 행정청의 건축 허가 처분 취소는 적법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사건이 있습니다. 보통 건축 허가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장의 허가권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건축 허가에 대한 취소 처분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이제 대도시인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이제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은 보통 그 시의, 광역시의 행정심판위원회를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인 경우에는 그 산에 보면 시가 있잖아요. 시가 허가권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럼 뭐 적은 시나 군수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도의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계류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할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건축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보통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함에 있어서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거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법무법인 발을정으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